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요즘 그 암호화폐 거래가 굉장히 폭증을 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요.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도 주식 시장의 거래보다도 암호화폐 거래 일거래량이 더 거래액이 더 주식시장 거래액보다 암호화폐 거래액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암호화폐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지만은 이제 과거 같은 폭락 장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그 거래 기반이 시장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거래소가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거래소가 한 10여 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 지금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 정확하게 이걸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해 왔는데, 이 통신 판매업자라고 하는 것이 뭐 그야말로 우리 젊은 여성들이 그 앱을 만들어서 물건 파는 그런 것도 통신 판매업자거든요. 전국에 한 뭐 수십 수백만 개가 통신 판매업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통신 판매업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지를 파악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세 판매업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객을 더 유혹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객을 현혹하는 그런 요건들을 제시하고 먹튀도 하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017년에 자금결제법을 만들어서 일본은 정리를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일본은 등록제입니다. 등록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20여 개, 제가 기억을 한 22개인가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면서 이제 그런 사고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 등록제 시행 이후에 사고 한 건 터졌는데, 그거는 알고 봤더니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에서 여전히 거래를 하면서 일어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일본도 이제 그 제대로 된 예컨대 뭐 해킹 방지나 아니면 테러 방지나 무슨 고객 신원 확인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거래소만 등록을 받으면서 상당히 거래가 안정되는, 거래 제도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드디어 이번에 그 특검법이라고 그래요. 특검. 요즘 특검이란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특검법이라고 해서 특정 금융 정보에 관한, 거래에 관한 법인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검법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특검법, 특정금융정보에 관한 법인데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특정금융법이 개정된 것은 우선 G20와 그다음에 FATF라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데요. FATF에서 2019년 6월 달에 그 가상자산 관련, 여기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요즘 이제 암호화폐에다가 암호자산이라는 말을, 단지 화폐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산도 포함한 암호자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또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현재 암호 관련돼서 용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암호라고 쓰기도 하고, 가상이라고 쓰기도 하고, 디지털로 쓰기도 합니다. 디지털은 주로 이제 BIS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얘기하면서 디지털이 등장했고, 버추얼 커런시는 주로 IMF에서 버추얼이라고 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암호는 학자들 가운데서 학자들이 주로 이게 암호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서로 간에 암호 기법을 이용해서 서로 신뢰가 보장되고 해킹이 안 되는 그런 기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암호화폐 뭐 이런 말을 써왔는데, 또 암호자산, 그런데 그런 써왔는데, 이번에 그 G20과 그다음에 TATF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그래서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가상자산 사업자, 버추얼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 6월 달에 기준을,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구속력이 없지만은 이걸 위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제재를 받게 되는 실질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여기에 맞춰서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24일에 법을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2019년 6월에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기준을 발표하고 우리도 2020년 3월 24일에 개정안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하고 그것이 드디어 1년이 지난 지금 2021년 3월 20일 오늘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특검법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도록 시행령을 준비돼서 시행이 되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업자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우리 이번에 특검법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거, 뭐 거래소 얘기죠. 그다음에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을 하는 거, 가상자산끼리 교환을 한다든지 또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를 이전하거나 또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개 알선하는 이런 것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또는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 이 세 가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P2P 거래를 하거나 지갑 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그런 것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늘부터 시행되니까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가 안 된 신고가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은 미신고 사업자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3월 25일부터 오늘부터 고객 확인, 보통 KYC라고 그러죠. Know Your Customer, KYC. 그다음에 의심 거래 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냥 하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 수리 후부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는 일단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정보 제공 의무를 위해서는 새로 지금 이제 국제자금세탁 방지구에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트래블 룰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반영해서 금년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객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고객들이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돼서 이런 걸 제대로 자금세탁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해킹 방지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갖추지 않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데에서 유혹이 크기 때문에 거래에 그냥 미끼에 걸려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좀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지금 당국에서는 100여 개 정도의 거래소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신고가 요건을 갖추기 힘든 그런 거래소들은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돈을 찾지도 못하고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관리 체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서 이제 이런 신고를 받습니다. 그 신고 후에도 이제 그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얘기죠.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바로 고발 조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특정금융정보 지금 이제 근데 몇 가지 문제가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것이 인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해서
인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를 쉽게 얘기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체가 있어야만이 인제 거래소도 신고를 받고, 또 내년부터는 세금도 22% 부과하는데, 세금도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신고를 받는데도 아직도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뭐 제 생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실체를 부정하고 난리가 났었죠. 뭐 어떤 법무장관은 뭐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아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금융위원장도 부정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것을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우리는 아주 어정쩡하게 그 국제 기구의 기준에 맞춰서 특검법은 만들어 시행을 하는데, 아직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느라고 나온, 거래하는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은 굉장히 인제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육성하면서 또 실제 그것에 거래하는데 알맹이인 가상자산은 또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제 가상자산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가상 경제, 암호 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법도 필요하고, 또 특검법도 필요하고, 이런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규제를 보면은 완전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의 아날로그식 규제입니다. 이것은 은행 발전을 제외하고 금융 배제를 확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융 배제는 금융 포용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많은 기존 금융권에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그런 금융 포용 효과가 있는데, 이걸 어 축소, 위축되게 하면서 금융 배제가 더 제도권 금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의 핵심 세 가지 요소는 KYC라고 그래서 고객 신원 확인 제도로 계좌개설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비정상 거래를 탐지해서 추적 감시하고, 비정상 거래가 판단되면은 혐의 거래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대면 비점포 방문 모바일 금융 확산 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금은 전부 비대면 거래고 비점포 방문, 점포를 방문하지 않는 그런 모바일 금융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자금 세탁 방지로 불법 자금을 포착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자금 세탁 방지로 불법 자금 포착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또 AML, 엔티 머니 론더링인데, 방지 위해서 미국에서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은 많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과잉 보고를 한다는 거죠. "일단 보고해 놓고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걸러내는 데에도 5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쓰고, 그렇게 해서 포착한 불법 자금 포착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고객의 금융 거래 자체를 거절하면서 금융 배제가, 제도권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식 규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인제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관찰을 해서 비정상적 패턴을 탐지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금융회사에 통보를 하는 게, 오히려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를 받는 게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많은 데이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니터링해서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 그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 개인 정보는 은행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고, 클라우드에도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야지, 은행은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은행에다 전부 그런 걸 의심거래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 제대로, 그냥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에서 드러난 것처럼 과잉 보고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기반 규제 감독에서 디지털 기반 규제 감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니까 은행 보고 그걸 발견해서 보고하라 하는 이런 프로세스 기반 규제 감독은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ISMS 인증 기관도 문제입니다. 현재 인정을 하는데 그 분야별로 점검 사항이 80개 정도 됩니다. 이게 80개인데 인증 기관은 2개밖에 없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 그다음에 심사기관도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증기관도 요즘 확대한다든지 좀 간소화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틀렉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이제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오늘부터 자금시장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 보호 체계 획득.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한 100여 개 정도를 인정기관에서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획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현재까지 인정을 받은 거래소가 15곳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개 중에서 현재까지 인정받은 게 15곳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3월에 특검법 개정이 국회 통과할 당시에 6곳이었는데 1년 동안 9곳밖에 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거의 소요 시간도 한 1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기업 거래소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들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더 큰 문제가 은행의 실명 계좌를 확인받은 데가 4 군데밖에 없습니다. 비썸, 업비트, 코인은 코빗 4대 빅 거래소만이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이 은행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중개원이 합동 검사를 하면서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이 거의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은행들로 하여금 그런 의심 거래 보고서까지 보고하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사실은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깐 그냥 아예 않는데 지금 현재 농협은행과 K뱅크, 신한은행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코인원에서 발급했고 K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을 발행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코인과 빗썸에 대해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했거든요. 최근에 인제 이러다 보니까 중소거래소는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서 전부 다 폐업할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부산은행이 고팍스 같은 중소거래소와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인제 우리 이번에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사실 그동안에 너무 무자격 거래소들이 좀 남발이 무자격 거래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투자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확실하게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또는 암호자산과 그것이 실체를 인정을 하고 거래소를 정비하고 세금도 부과하면 실체를 인정해야죠. 실체를 인정하면 지금 현재 일 거래량이 주식 거래량보다 많아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는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미국의 코인 캐피탈 마켓에 등장해 있는 암호화폐의 시총이 지금 현재 세계 3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3번째예요. 그 정도의 실체가 존재하는 이 암호자산 거래에 대해서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면서 또 그렇게 되면 관련 산업이 엄청 진흥이 되거든요. 스위스 축구 같은 데가 이것 때문에 몇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크를 크립토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와 동시에 이런 가상자산을 자금시장 방지를 대책을 강화하는 이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한 때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